대서양 수심 30m 아래 차가운 바닷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주변을 배회하는 포식자. 이곳에서 인간은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서해안 기니만,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이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육중한 시추 장비들이 석유를 퍼올리고 수많은 유조선들이 드나들며 석유를 수송 중에 있습니다. 2013년 5월 26일 그날 역시도 기니만에서는 시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해역에는 유조선 말고도 그들을 돕는 수많은 배들이 존재했고 나이지리아 예인선 제스콘 포도 그 중 하나였죠. 고된 예인 작업을 끝마친 선원들은 밤이 되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던 새벽 5시경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커다란 파도가 예인선을 강타하며 배가 전복되는 초대형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요. 천장과 바닥이 뒤바뀌는 충격에 선원들은 즉시 잠에서 깨어났지만 기상은 죽음의 고통을 늘릴 뿐이었죠.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4명과 외국인 1명이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기니만은 지난해에만 선원 130명이 피랍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꼽히는데요. 기니만의 도사리는 수많은 해적들에게 있어서 선원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의 배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기니만 해역의 많은 배들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을 취할 때는 선실의 문은 물론 외부 문까지 모조리 걸어 잠궈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두고 있었는데요. 배가 전복되며 수십 톤의 물이 선내로 밀려드는 상황에서 이 규칙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고 말죠. 이제 막 깊은 잠에서 깬 선원들이 거세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을 견디며 굳게 잠긴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재빠른 선원들은 빠르게 선실문을 열고 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더욱 굳게 잠긴 외부 문을 열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해버리고 말았죠. 예인선의 요리사 해리슨, 오제그바 오케는 모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5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4시 40분경 기상한 그는 쾌적한 하루를 위해 제일 먼저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그때 배가 뒤집어졌죠. 속절없이 가라앉은 예인선은 수심 30m의 해저 바닥에 닿고서야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해리스는 아직 살아있었는데요. 일체의 공간이 없이 물이 꽉꽉 들어찬 다른 선실들과 달리 화장실에 자그마한 에어포켓이 형성된 덕분이었죠. 0.3평이 불과한 작은 화장실에서 거꾸로 뒤집어진 세면대를 붙잡고 꼬박 하루를 버틴 해리스는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던 누군가의 신음소리는 언젠가부터 들리지 않았는데요. 몸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있는 해리슨 역시 저체온증, 산소 고갈을 비롯한 여러 부수적인 원인으로 누군가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분명했죠. 결심을 하고 숨을 깊게 들이쉰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수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선장실로 향한 해리스는 기적적으로 높이 1.2m가량의 제법 커다란 에어포켓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산소는 해결되었지만 이제 저체온증과 수면 부족 차례였죠. 재빠르게 주변에서 드라이버와 망치 등의 여러 도구를 찾아낸 그는 이를 악물고 벽에서 환자 따위를 떼어냈습니다. 선장실에 구비되어 있던 취침용 매트리스와 벽에서 뜯어낸 재료들로 임시 뗏목을 만든 해리스는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말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체온증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했죠. 온몸은 상처로 가득했고 곧 허기짐과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선장실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은 탄산음료 한 캔뿐이었는데요. 해리스는 말 그대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눈앞의 사물만 간신히 분간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해리슨의 발가락을 갉아먹으려는 새우, 개 등의 각각류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정체불명의 커다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소리, 그리고 그것들이 동료 선원들의 사체를 뜯어먹는 끔찍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는데요. 수심 30m 아래 극한의 공포 속에서 어느덧 해리스는 48시간째를 맞이하고 있었죠. 한편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지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인선을 운영하던 석유회사 쉐브론은 침몰 사고를 파악한 그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파도가 너무나 거세 구조대를 보냈다간 희생자만 늘리게 될 것이 분명했는데요. 또한 30m 아래로 다이버들을 내려보내려면 감압을 도울 다이빙배를 준비하는 등 여러 준비도 필요했죠. 그렇게 사고 발생 시점에서 이틀이 지난 후에야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고용된 6명의 다이버들의 임무는 구조가 아닌 사체 회수였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원들의 생존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해저로 내려온 다이버들은 예인선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외부 문을 여는 데에만 약 1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침몰의 충격으로 사방에 퍼진 진흙들이 다이버들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사체는 다이버들이 다른 선박일로 마주친 적이 있던 예인선의 선장이었죠. 휘몰아치는 감정을 뒤로한 채 사체 회수 작업은 계속되었고 여기저기서
여기서 잠수 장비를 손에 꽉 쥔 채로 죽어있는 선원들이 발견됩니다. 사체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일념하에 위험을 무릅쓴 다이버들은 선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죠. Alright, so you should be walking on the ceiling, yeah? Okay. What's that? Okay. Alright, you found one, yeah? 다이버가 착용한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손을 확인한 지원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He's alive! He's alive! 이것을 사체라고 생각하고 끌어올리려는 순간 사체의 손이 다이버의 손을 덥석 움켜쥔 것인데요. Okay, keep him there, keep him there. Alright, just, alright, just hold him there, okay? Just keep him there. Fucking hell, I don't know what we're gonna do. Alright, just keep him there and keep him calm, okay? Alright, just reassure him, pat him on the shoulder. 그 순간 다이버의 몸이 쑥 떠오르며 에어포켓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한 다이버와 통제실의 지원팀 모두 잠시 말을 잃었는데요. 침몰로부터 60시간이 지난 상황, 눈앞의 남자 해리슨이 살아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다이버들의 소리를 듣고 해리슨이 필사적으로 바깥에 팔을 뻗었던 덕분에 그를 발견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지상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는 길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수압으로 인해 지상에 약 4배로 압축된 에어포켓 내의 공기는 해리슨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이미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나 높아져 있었는데요. 해리슨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다이버들은 예인선의 유일한 생존자를 무사히 지상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하네스를 입혀 해리슨이 어딘가로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했는데요. Stand up, let's have a look. Alright, tell him to keep drinking your water. Where's his water? Drink it, buddy, drink it. He hasn't drunken much, eh? Oh, he's almost finished it. Okay, sorry. Alright, tell him what's wrong with it. This is cold. What's cold? The water. The water cold. Yeah, I see the water's cold. 다이버와 지원팀 모두가 예상치 못한 사태에 크게 당황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해리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Alright, get him out of the water. We don't want hypothermia. 이대로 곧바로 지상으로 올라갈 경우 해리슨은 잠수병은 물론 그가 마신 압축된 공기가 폐 속에서 부피가 커지며 내부 장기가 크게 손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해리슨이 잠수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요. Stuff the hot water thing. 임시 방편으로 다이버들이 호스를 통해 뜨거운 물을 끌어왔고 그 사이에 다른 다이버들은 위로 올라가 산소 헬멧과 장비들을 챙겼죠. Let's get that hat on his head so we can reduce the CO2, please. Okay, is his umbilical on around his body like we're diving? Yeah, that's it. Okay. 이제 해리슨을 예인선에서 끄집어낼 차례였습니다. Talk to him. Hello, my friend. Can you hear me? Okay, listen to me. We're putting the hats on so you can breathe, okay? All right, now you mustn't panic, eh? You must listen to me, all right? All right. We're going to take you in the water and we're going to take you to the bell, okay? And then we're going to bring you home, okay? All right. Now I just want you to keep calm, okay? What's your name? Harrison. Okay, Harrison. My name is Colby. Okay, and I'm going to bring you home, okay? And the diver that's helping you now, his name is Nico. What is your rank? You're the cook. Okay, always survive. 지원팀은 농담으로 해리슨의 긴장을 풀어준 후 드디어 예인선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냈는데요. 만약 해리슨이 패닉에 빠져 곧바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그는 잠수병과 압력 변화로 사망할 것이 분명했죠. 반드시 해리슨을 다이빙벨로 무사히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터지고 맙니다. 예인선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동안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 번에 몰려온 해리슨이 기절해버린 것이죠. 다이버들은 필사적으로 축 늘어진 해리슨을 끌어안고 다이빙벨로 헤엄쳤습니다. 다행히 다이빙벨에 도착하는 순간 해리슨의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Are you able to climb in? 해리슨은 스스로 다이빙벨 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그제서야 안심한 다이버들은 내부에서 해리슨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죠. 어둠 속에 있었던 탓에 시간 지각을 완전히 상실한 해리슨은 자신이 12시간 동안 물속에 갇혀 있었다고 착각하는 중이었고 그가 무려 60시간이나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놀랐습니다. 해리슨은 다이빙벨에서 약 3일간 휴식을 취하며
신체의 기압을 지상의 기압으로 떨어뜨렸고 그동안 다이버들은 해리슨에게 끊임없이 음식과 여러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해리슨은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사고 조사 결과 해리슨이 생존해 있던 에어포켓 내부의 산소는 약 2.5일간 생존 가능한 양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구조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해리슨은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을 것이 분명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적적인 생존에 성공한 해리슨은 고향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지만 그 후의 삶은 수심 30m보다 더욱 가혹했죠. 미신을 강하게 믿는 나이지리아에서는 해리슨이 흑마술을 통해 동료를 제물로 바쳐 혼자서 생존하였다라는 기괴한 소문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널리 퍼져 있었고 해리슨은 보복이 두려워 동료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끝없는 PTSD와 악몽까지 그를 괴롭혔는데요. 눈을 감을 때마다 해리슨은 수심 30m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다시는 바다 근처에도 가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해리슨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한 해리슨은 몇 년간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무려 IMCA 클래스 2 상업 다이버 자격증까지 손에 넣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는 수심 50m까지 잠수가 가능한 자격증으로서 해양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높은 등급이죠. 각종 잠수 작업에도 참여하게 된 해리슨은 우연히 자신을 구해주었던 다이버와 재회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슨이 갇혔던 수심 30m는 어느새 그에게 너무나 편안한 깊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인선의 유일한 생존자는 더 이상 악몽으로 잠을 설치지 않죠. 한때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던 바다는 이제 그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